자,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 돈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4천억 원. 근데요,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누구 돈입니까? 북한 김정은의 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돈과 엄청난 의미가 있는 돈을 들고 속된 말로 튄 건데, 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 배경 궁금합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김정은의 유럽 비자금 4천억 원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바로 김명철, 물론 가명입니다만 이 김명철 어떤 인물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외교관들은 보통 한 3개 정도의 요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김정은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좀 고위층 외교관들은 여러 개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김명철은 말하자면 대성총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비자금을 관리하는 최고의 지휘부는 노동당 39호실인데 네. 실제로 돈을 다루는 것은 대성총국에서 다루고, 이 사람은 김명철은 이제 유럽 지국의 총책임자였다. 상당히 그 비중이 높은 인물입니다. 유럽 지역은 유럽뿐만 아니라 주로 아프리카에서 벌어들인 북한의 외화들이 유럽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의 책임자였다는 것은 상당히 급수가 높은, 그리고 액수가 많은 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김정은의 쌈짓돈, 이 비자금을 혼자서 오랜 동안 이렇게 관리를 했다면 굉장히 신임을 받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능한데, 이번에 김정은이 이 일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경로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도부가 흔들흔들 거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천억 원이라는 돈, 북한 사회에서 우리 한국 돈으로 4천억 원의 규모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의미가 있는 돈입니까? 한마디로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개성공단에서 1년간 벌어들인 돈이 약 그 1억 달러, 1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 4천억 원이면 결국 개성공단에서 4년 동안 그 5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하던 김명철은 지난 20여 년간 그 서유럽의 한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해왔고, 네. 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거점을 확보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임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이 4천억을 전부 해외 계좌 이체를 하고 탈출했다면은 김정은으로서는 당장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저 진짜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게 신임받고 최고위층의 인물이 김정은의 돈 4천억 원을 들고 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그 외교, 이 해외 자금 라인이 전부 흔들리고 있는데, 네. 결국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네. 또는 모금한 자금 중에서 사고가 났거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평양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말하자면 자금, 말하자면 회수라든지 자금 이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과정에서 감찰과 감사에 걸리면 평양으로 돌아갈 경우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김정은을 배반하고 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이 태영호 씨가 지금 우리 망명했을 때, 지금 한국으로 왔을 때 김정은이 경로하면서 뭐 권총을 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 김명철이가 돈을 들고 잠적하면서 더 화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렇죠. 총까지 쐈다면은 아마 김명철이 탈북에 김정은이 대노했을 것이고, 태영호 역시 그 자금 라인에서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연쇄적인 탈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결국 김명철 정도의 거물이 4천억을 들고 북한을 탈출했다면 앞으로 그 라인 선상에 있던 유럽이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나 이런 데 있던 외교관 내지는 외화벌이 대성총국 관리자들이 도미노 탈북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관련 소식들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태영호 지금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이 망명을 한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탁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터지고 나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 공사도 지금 탈북을 한 이유가 연관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17일 날 그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네. 뭐 방 2칸짜리 아파트, 작은 아파트 살면서 뭐 혼잡 통행료를 걱정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문제였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경제적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20년 동안의 금고직이었던 이 김명철 씨가 4천억을 들고 사라지는 바람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책임, 관리 책임을 본인이 고스란히 다 물어야 되는 것이고 네. 나중에 가서는 정말 숙청 대상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목숨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기 딸이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챙기지 못하고 네. 아들들과 함께 망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아들이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제3국에 아직 있어서 한국에 남아 있고요. 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그 알려진 바로는 금융업계에 종사를 했었고 또 젊은 세대이고 이래서 이 아버지가 망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이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좀 힘을 줬다라는 얘기도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아들도 힘을 준 것도 사실이고 네. 힘을 줬다라는 얘기는 아버지 태영호 입장에서도 네. 그런 아들들이 북한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생활 자체가 어려울 상황이다. 네. 어떻게 10여 년을 분명히 해외에서 일을 했고 해외 금융에서 근무를 했을 정도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면 3, 4년 동안 거의 다시 이제 뭐 북한 입장에서는 네. 자본의 때를 벗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혹독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거를 아버지로서 볼 수가 없었겠죠. 네. 지금 그리고요. 지금 태영호 공사 말고 지금 4천억 원을 들고 사라진 이 김명철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지금 어딘가에 지금 잠적을 해서 안전지대에 있을 텐데 북한에서는 모든 정보원들을 총동원해 갖고 지금 이 김명철을 생포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죠. 당연하죠. 지금 안창일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천문학적인 액수인 것도 같고 네. 직접적으로 김정은이 본인이 쓸 수 있는 통치 자금인 거잖아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갑니다. 전부 그 알고 있는 김명철과 인연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메일 같은 거 전화 네. 같은 거 보내가지고 네. 도와달라. 아.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끈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김명철이 아닌, 그러니까 네. 북한 정보원들이 김명철 이름으로 이메일 같은 걸 쫙 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도와달라. 아. 내가 이만한 4천억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렇죠. 거기에 솔깃할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묶는 거죠. 어떻게든 끌어내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도와달라고 했던 것과 가짜로 도와달라고 하는 메일과 구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김명철이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라면 네. 그 사람을 통해서 김명철의 소재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저렇게 쫙 하면 김명철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방천지에 나를 찾고 있다는 게 원래 네. 알려지게 되면 그런 두 가지를 노린 거죠. 뭐 물론 또 우리 남한 측에서도 이 김명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추정이 가는 거죠. 신변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전을 그만큼 쥐고 있었다는 얘기는 네. 김정은과 정말 가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향후 앞으로 북한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북한의 그 통치자금 관리 이런 데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 부분을 김명철을 확보하는데 네.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김명철이라는 4천억을 들고 잠적한 이 인물이 원래는 지금 제3국 망명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혹시 마음을 변심을 해서 우리 남한으로 망명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런 가능성이 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분이 그 유럽하고 그러니까 중동하고 아프리카 어느 곳으로든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머무르면서 제3국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지금 태영호 공사 얘기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망명해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이제 한국이 사실 가장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마지막으로는 한국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이 태영호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서 네.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온갖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북한의 김정은. 자, 지금 돈이 뭉칫돈, 이게 뭉칫돈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큰 돈입니다. 자신의 통치 자금이 통째로 사라진 지금, 자, 지금 난감하겠죠. 어떻게 될지 이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됐거나 네. 또는 모금한 자금 중에서
사고가 났거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평양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그 말하자면 횟수라든지 자금 이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과정에서 감찰과 감사에 걸리면 평양으로 돌아갈 경우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 김정은을 배반하고 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이 태영호 그 씨가 지금 우리 망명했을 때, 지금 한국으로 왔을 때 김정은이 경로하면서 뭐 권총을 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 김명철이가 돈을 들고 잠적하면서 더 화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렇죠. 총까지 쐈다면은 아마 김명철이 탈북에 김정은이 대노했을 것이고, 태영호 역시 그 자금 라인에서 일정 부분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연쇄적인 탈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결국 김명철 정도의 거물이 4천억을 들고 북한을 탈출했다면 앞으로 그 라인 선상에 있던 유럽이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마카오나 이런 데 있던 외교관 내지는 외화벌이 대성총국 관리자들이 도미노 탈북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관련 소식들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태영호 지금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이 망명을 한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탁 와닿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지금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터지고 지금 태영호 공사 말고 지금 4천억 원을 들고 사라진 이 김명철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지금 어딘가에 지금 잠적을 해서 안전지대에 있을 텐데 북한에서는 모든 정보원들을 총동원해갖고 지금 이 김명철을 생포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죠. 당연하죠. 지금 안찬일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천문학적인 액수인 것도 같고, 네. 직접적으로 김정은이 본인이 쓸 수 있는 통치 자금인 거잖아요.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로 갑니다. 전부 그 알고 있는 김명철과 인연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메일 같은 거, 전화 네. 같은 거 보내가지고 네. 도와달라.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 끈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김명철이 아닌, 그러니까 네. 북한 정보원들이 김명철 이름으로 이메일 같은 걸 쫙 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를 도와달라. 내가 이만한 4천억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그렇죠. 거기에 손길될 사람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묶는 거죠. 어떻게든 끌어내는 생각을 해보면. 진짜 도와달라고 했던 것과 가짜로 도와달라고 하는 메일과 구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김명철이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다라면 네. 그 사람을 통해서 김명철의 소재를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저렇게 쫙 하면 김명철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방천지에 나를 찾고 있다는 게 원래 네. 알려지게 되면 그런 두 가지를 노린 거죠. 뭐 물론 또 우리 남한 측에서도 이 김명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추정이 가는 거죠. 신변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금전을 그만큼 쥐고 있었다는 얘기는 네. 김정은과 정말 가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향후 앞으로 북한의 경제활동이라든가 북한의 그 통치자금 관리 이런 데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 부분을 김명철을 확보하는데 네.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김명철이라는 4천억을 들고 잠적한 이 인물, 자,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그 돈 액수가 어마어마하죠. 4천억 원. 근데요,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누구 돈입니까? 북한 김정은의 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돈과 엄청난 의미가 있는 돈을 들고 속된 말로 튄 건데, 자,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 배경 궁금합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김정은의 유럽 비자금 4천억 원을 들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바로 김명철, 물론 가명입니다만 이 김명철 어떤 인물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외교관들은 보통 한 3개 정도의 요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런 김정은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좀 고위층 외교관들은 여러 개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김명철은 말하자면 대성총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비자금을 관리하는 최고의 지휘부는 노동당 39호실인데 네. 실제로 돈을 다루는 것은 대성총국에서 다루고, 이 사람은 김명철은 이제 유럽 지국의 총책임자였다. 상당히 그 비중이 높은 인물입니다. 유럽 지역은 유럽뿐만 아니라 주로 아프리카에서 벌어들인 북한의 외화들이 유럽을 거쳐서 평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의 책임자였다는 것은 상당히 급수가 높은, 그리고 액수가 많은 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김정은의 쌈짓돈, 이 비자금을
혼자서 오랜 동안 이렇게 관리를 했다면 굉장히 신임을 받던 사람이 아니라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영호 공사도 지금 탈북을 한 이유가 연관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네, 처음에 이제 17일 날 그 태영호 공사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만 해도 네. 뭐 방 2칸짜리 아파트, 작은 아파트 살면서 뭐 혼잡 통행료를 걱정했을 정도로 경제대로 문제였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경제적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20년 동안의 금고직이었던 이 김명철 씨가 4천억을 들고 사라지는 바람에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관리 책임을 본인이 고스란히 다 물어야 되는 것이고 네. 나중에 가서는 정말 숙청 대상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목숨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기 딸이 제3국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챙기지 못하고 네. 아들들과 함께 망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우려가 있는 거죠. 지금 아들이 지금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제3국에 아직 있어서. 한국에 남아 있고요. 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그 알려진 바로는 금융업계에 종사를 했었고 또 젊은 세대이고 이래서 이 아버지가 망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좀 힘을 줬다라는 얘기도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아들도 힘을 준 것도 사실이고 네. 힘을 줬다라는 얘기는 아버지 태영호 입장에서도 네. 그런 아들들이 북한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생활 자체가 어려울 상황이다. 네. 어떻게 10여 년을 분명히 해외에서 일을 했고 해외 금융에서 근무를 했을 정도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면 3, 4년 동안 거의 다시 이제 뭐 북한 입장에서는 네. 자본의 때를 벗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혹독한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걸 아버지로서 볼 수가 없었겠죠. 네. 지금 그리고 여기까 이런 생각이 가능한데 이번에 김정은이 이 일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경로를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도부가 흔들흔들 거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4천억 원이라는 돈 북한 사회에서 우리 한국 돈으로 4천억 원의 규모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의미가 있는 돈입니까? 한마디로 천문학적인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개성공단에서 1년간 벌어들인 돈이 약 그 1억 달러,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 4천억 원이면 결국 개성공단에서 4년 동안 그 5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하던 김명철은 지난 20여 년간 그 서유럽의 한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해왔고 네. 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고점을 확보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임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이 4천억을 전부 해외 계좌 이체를 하고 탈출했다면은 김정은으로서는 당장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저 진짜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게 신임받고 최고위층의 인물이 김정은의 돈 4천억 원을 들고 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의 그 외교, 이 해외 자금 라인이 전부 흔들리고 있는데 네. 결국